안녕하세요. 드라마 화려한 날들의 모든 것을 파헤치고 여러분의 뇌피셜을 공식 설정으로 만들어드리고 싶은 드라마 유튜버 KD입니다. 와, 어제 26회 엔딩 보셨습니까? 저는 정말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DNA 등록을 망설이던 은호가 드디어 등록을 마치고 그 직후에 뜻밖의 소식을 듣는다는 내레이션. 그리고 동시에 AP 인수를 위해 영혼까지 끌어모으던 지혁이 갑작스러운 투자 철회로 위기에 빠지는 모습. 이건 27회에 모든 갈등이 폭발한다는 신호입니다. 오늘은 이 26회의 마지막 떡밥들을 탈탈 털어서 27회에 벌어질 충격적인 전개를 뇌피셜로 하지만 누구보다 날카롭게 예측해 보겠습니다. 대서사시가 될 테니 커피 한 잔 준비하시죠? 자, 26회 마지막. 은호는 DNA를 등록했습니다. 엄마 정순이와 동생 강호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혹시 내가 버려진 게 아닐지도 모른다는 일말의 희망을 안고서요. 그리고 바로 뜻밖의 소식을 듣죠. 이건 100%입니다. 27회 시작과 동시에 은호는 유전자 정보센터로부터 친족 추정 인물이 있다는 연락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인물은 누구일까요? 많은 분이 고성희, 이태란 분을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게 아니라고 봅니다. 고성희가 직접 나선다? 너무 싱겁죠. 작가님은 그렇게 단순하게 판을 짜지 않았습니다. 기억해 봅시다. 21회, 고성희의 집에 초대받지 않은 손님이 찾아왔죠. 바로 한우진, 김준호 분이었습니다. 고성희가 숨겨둔 아들. 그리고 24회, 고성희는 은호에게 DNA를 등록해보라고 부추깁니다. 16회에서는 건강검진을 핑계로 은호를 병원에 데려갔고요. 이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단 하나의 지점. 은호가 받은 연락은 한우진이라는 인물과 혈연관계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즉, 지은호와 한우진은 남매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단 하나. 고성희가 바로 지은호의 친모라는 충격적인 사실이죠. 고성희는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발버둥 쳤고 자수성가한 사업가와 결혼했지만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박진석 회장을 만나 재벌집 안주인이 되었죠. 제 뇌피셜은 이렇습니다. 고성희는 첫 남편과 결혼하기 전 혹은 결혼 초에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게 바로 우진과 은호, 쌍둥이였거나 연년생 남매였겠죠. 하지만 당시 가난하고 절박했던 고성희는 몸이 약했던 아들 우진만은 어떻게든 데리고 있었지만 딸이었던 은호는 결국 버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신의 신분 상승을 위해서요. 그랬기에 21회, 간 이식이 필요할 정도로 약해진 아들 우진이 나타나자 고성희는 계획을 세운 겁니다. 버렸던 딸 은호를 찾아서 아들의 간 이식 공여자로 쓰기 위해서. 16회의 건강검진은 단순한 검진이 아니라 조직 적합성 검사였던 겁니다. 그리고 19회, 고성희가 은호의 검진 결과를 확인하고 다음 계획을 속행했다는 건 은호가 우진과 유전적으로 매우 가깝다는 확신을 얻었기 때문이죠. 27회, 은호는 떨리는 마음으로 한우진을 만날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자신의 소울메이트라 여겼던 친구 우진이 친오빠라는 사실과 자신을 그토록 우아하게 챙겨주던 고성희가 자신을 버린 친모라는 사실을 동시에 알게 되겠죠. 이것은 드라마의 기획 의도인 가족이란 무엇인가를 관통하는 가장 잔인한 질문의 시작입니다. 30년 만에 찾은 가족, 그런데 그 가족은 나를 사랑해서 찾은 게 아니라 간이 필요해서 찾은 겁니다. 혈연이 가족일까요? 이 딜레마 속에서 은호는 무너져 내릴 겁니다. 이제 지혁의 이야기로 넘어가죠. 25회. 지혁은 드디어 자신의 마음을 인정하고 은호에게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은호는 싸늘했죠. 이미 성재에게 마음이 기운 걸까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은호는 지혁을 좋아했지만 지혁이 자신을 밀어냈던 상처, 그리고 성재의 꾸준한 다정함 사이에서 혼란스러웠던 겁니다. 그런데 26회, 지혁은 더 큰 위기에 빠집니다. AP 인수라는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던 도전에 예비 입찰까지 통과하며 나아가던 지혁. 26회에서 투자 유치에 박차를 가한다고 했죠. 하지만 엔딩에서 갑작스러운 투자 철회가 뜹니다. 누가 그랬을까요? 지혁의 절친이자 연적인 박성재, 윤현민?
아닙니다. 성재는 비록 외로움이 깊지만 그렇게 비열한 인물이 아닙니다. 범인은 둘입니다. 박진석 회장과 고성희. 고성희 입장에서 봅시다. 자신의 아들 우진을 살리기 위해 은호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혁이 은호에게 고백을 했습니다. 은호가 지혁과 엮이면 간 이식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둘째, 지혁은 자기 아들 성재의 절친이지만 근본 없는 평사원 출신입니다. 그런 지혁이 자기 아들 회사 혹은 라이벌 회사를 인수하겠다고 덤비는 꼴이 박진석 회장 눈에 고왔을 리 없죠. 고성희는 박진석 회장에게 성재 친구라지만 너무 무모하다. 저런 애가 은호, 자신의 계획에 필요한 은호와 엮이게 둘 수 없다며 바람을 넣었을 겁니다. 박진석 회장은 상남자 스타일이죠. 자기 아들 친구가 분수도 모르고 날뛰는 걸 괘씸하다고 여겨 투자처에 압력을 넣어 자금줄을 끊어버린 겁니다. 27회. 지혁은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합니다. 그의 비혼주의, 그의 독립선언, 그의 사업. 이 모든 것은 아버지 이상철로 대표되는 기성세대의 가치관에 대한 반항이었습니다. 나는 아버지처럼 살지 않겠다. 나는 가족에 얽매여 나를 희생하지 않겠다. 이것이 지혁의 신념이었죠. 그런데 그 신념이 무너지는 순간 누가 나타날까요? 바로 아버지 이상철입니다. 26회, 혼자 지혁이 인수전에 뛰어든 걸 알고 있는 상철은 불안한 예감이 든다고 했습니다. 상철은 정년퇴직 후 재취업에 실패하고 아들이 내미는 생활비에 자존심이 상해 집까지 나갔던 무력한 아버지였습니다. 하지만 27회, 아들이 무너지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상철은 그 불안한 예감이 현실이 됐음을 직감합니다. 그는 지역의 창구명 사무실로 찾아갈 겁니다. 33년간 근속하며 고직식하게 살아온 아버지가 필름이 끊길 정도로 싸웠던 그 아들 앞에 섭니다. 그리고 묻겠죠. 얼마냐? 이상철은 마처 세대입니다. 부모를 부양하는 마지막 세대이자 자식에게 부양받지 못하는 첫 세대. 그는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했지만 정작 자식 지혁은 그런 자신을 꼰대라며 부정했습니다. 하지만 27회, 이 마처 세대 아버지는 자신을 부정했던 아들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노후 자금 혹은 집을 담보로 한 마지막 남은 모든 것을 내놓으려 할 겁니다. 이것이 지혁에겐 가장 큰 충격일 겁니다. 자신이 그토록 벗어나려 했던 가족이라는 굴레, 그 굴레의 중심에 있던 아버지가 자신이 무너지는 순간 유일한 동아줄이 되어 나타난 겁니다. 지혁은 독립선언을 하고 집을 나갔지만 결국 아버지의 그늘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했다는 걸 깨닫게 되겠죠. 너만 아픈 게 아니라 나도 아프다. 그러니 날 조금만 봐주세요. 이 드라마의 기획 의도가 27회 이 부자의 처절한 화해 혹은 처절한 현실 인식 속에서 터져나올 겁니다. 지혁은 아버지의 돈을 받을까요? 그의 신념은 어떻게 돌까요? 갈등이 폭발하는 와중에도 로맨스는 굴러갑니다. 25회 정말 예상치 못한 고백이 터졌죠? 바로 이수빈이 박성재에게 고백했습니다. 수빈이는 돈만 많은 남자가 아니라 돈도 많은 남자를 찾는 계산 빠르고 현실적인 캐릭터였습니다. 그런 그녀가 성재의 어린 시절 사연을 듣고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반면 성재는 어떻습니까? 완벽한 금수저이지만 감정을 누르는데 도가 텄고 마음속 깊이 외로움이 있습니다. 그는 은호에게 끌렸지만 은호의 마음이 지혁에게 향하는 것을 보고 깊은 고민에 빠졌죠. 27회 수빈의 고백에 대한 성재의 대답이 나옵니다. 제 뇌피셜은 성재는 수빈의 고백을 받아들인다입니다. 이게 사랑일까요? 아닐 겁니다. 성재는 은호를 향한 마음을 정리해야 하는 타이밍에 자신에게 직진하는 수빈을 보며 외로움을 채우려 할 겁니다. 자신과 비슷한 환경, 부유한 집안 같아 보이지만 실은 너무나 다른 사랑이 많은 지역의 가족인 수빈에게 묘한 동질감 혹은 호기심을 느꼈을 수도 있죠. 수빈은 드디어 꿈에 그리던 재벌남을 잡았다고 생각하겠지만 이 관계는 또 다른 비극의 씨앗이 될 겁니다. 성재의 마음속에 은호가 남아있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의 외로움을 달래줄 상대로만 본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수빈의 상처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겠죠. 그리고 이 선택은 지혁과 성재의 우정을 완전히 파국으로 몰고 갈 수 있습니다. 지혁은 자신의 동생을 상처에 핀 성재를 용서하지 못할 것이고
성재는 자신의 아버지가 지역의 사업을 망하게 한 것을 알게 되면서 걷잡을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게 될 겁니다. 정리해볼까요? 화려한 날들 27회는 그야말로 폭풍 전야가 아니라 폭풍 그 자체가 될 겁니다. 은호는 친모와 친오가를 찾지만 그들이 자신을 간이시 공여자로만 본다는 잔인한 진실과 마주합니다. 그녀는 30년간 존재도 몰랐던 오빠를 위해, 자신을 버린 엄마를 위해 간을 내어줄까요? 지역은 AP 인수자금이 막히며 창업 이래 최대의 위기에 빠집니다. 이 배후에 고성희와 박젠석 회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까요? 그리고 자신을 구하기 위해 모든 것을 내놓은 아버지 상철의 손을 과연 잡을 수 있을까요? 상철과 다정은 마처 세대의 실품을 안고 자신들을 부정했던 자식을 구하기 위해 마지막 남은 노후를 바칠 준비를 합니다. 성재와 수비는 서로 다른 이유로 관계를 시작하지만 이 위태로운 관계는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될 것입니다. 25회, 지역의 고백에 싸늘했던 은호의 반응. 이제 이해가 가시죠? 은호는 26회 DNA 등록과 27회 친모 발견이라는 엄청난 소용돌이에 휘말리기 직전이었습니다. 지역의 고백을 받아줄 마음의 여유가 없었던 겁니다. 화려한 날들 27회는 결국 선택에 대한 이야기가 될 겁니다. 은호는 혈연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자신을 이용하려는 가족을 외면할 것인가? 지역은 자신의 신념을 지키며 몰락할 것인가? 아니면 자신을 부정했던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들일 것인가? 과연 이들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이 아프고도 화려한 날들 속에서 진짜 가족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뇌피셜은 어떠신가요? 27회 예고편이 뜨면 저는 더 날카로운 분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케이드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뇌피셜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